자, 여러분들, 지금 저는 롱을 잡고 싶긴 합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릴 거예요. 왜? 30분 뒤에 PPI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조금 늦게 촬영하다 보니까 PPI가 발표되기 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제가 단기적인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어제 CPI 발표가 있고 나서 그 뒤로 밀리고 있죠. 자, 근데 웃긴 게 CPI가 발표가 되기 전에는 올라가더니 이번에는 반대 상황입니다. PPI가 발표가 되기 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었고, 이게 선반영이라면 어제와 다른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4시간 봉상의 상승 추세선을 어떻게든지 간에 올라타야 되는데, 자, 지난 4월에서 5월 동안의 반등 가닥을 봤을 때 저는 지금 구간이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은 더 고점은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이게 올라오더라도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무차별적으로 깨지는 게 이런 추세선입니다. 자, 결국 이 자리라면, 지금 자리가 이 자리라면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반등 가능성, 고점을 살짝 높이는 상황이 발생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지니까 우리가 오히려 빠진다면 그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올라타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숏을 잡기엔 애매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명확한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시간 목상의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기준을 해당 저점과 해당 저점을 연결한 이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추세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결국 개미 털기를 하고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채널을 보는 겁니다. 자, 결국 이때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더니 고점 또한 높였던 전형적인 상승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이었죠. 자, 근데 이때부터 추세가 명확하게 좀 꺾이는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CPI 발표에 대한 그 우려가 섞이면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전의 모습을 봤을 때는 66K 후반까지 67K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온 상황이죠. 8월 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월 초에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이 밑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받쳐지고 올라왔죠. 그리고 현재 가격은 어디인가요? 제가 굵게 표시해 놓은 이 상승 추세선 기준선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 이 밑에 빠졌으니까 무조건 반등이다, 이런 얘기를 들리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난 4월에서 이 5월 동안에 이어졌던 반등 가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가격은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았죠. 자, 일단 이 추세선은 한 번 고점을 높이고 여기서 저점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으로, 그 다음에 여기 고점으로 이렇게 평행 채널을 그어 놓은 것인데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도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흐름이 발생은 되지만 결국에 한 번은 눌리고 갑니다. 한 번은 눌리고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인데요. 가격이 상승 채널의 중요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이때도 매수세가 붙었고 매수세가 붙었고 매수세가 붙었고, 자, 이때는 이탈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이 가장 최하단 라인에서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이 채널의 기준선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 고점도 높이긴 했지만 그때부터는 밀리기 시작하긴 했었죠. 자, 결국에 5월 초부터 이렇게 반등이 더 시원하게 나와주더니 다시 추세선, 이 기준선 맞고 내려왔던 건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추세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개미들을 꼬시려면 이런 추세선을 만들면서 가야 세력들 입장에서도 올라갈 때 개미들 꼬시고 고점에서 물량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정말 100%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에 세력들이 이런 패턴을 만들어줘야 개미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선에 대한 저항을 맞았을 때 숏관점 잡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에 수익을 냈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에 이 추세선을 이탈하기 시작했었을 때에는 그냥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겠죠. 왜? 상승 추세의 이 기준선을 이탈시켰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상승 관점을 바로 버릴 필요는 없기는 해요. 아직은 우리가 봐야 될 기준선, 이 밑에서 살짝 밑에서 싸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올라와도 이 추세선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다만 과거처럼 다시 상승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해당 구간에 대한, 이 밑에 구간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올라서야 되겠죠. 저점 유동성 다시 먹으면 고점 유동성 먹으러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쌓여있는 유동성들을 모두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리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라도 저점을 잡고 나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저점을 한번 이탈시키다가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은 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저점을 이탈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매도한 물량까지 다시 받아주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PPI 얼마 안 남았어요. 영상을 찍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방향 자체는 상방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PPI가 발표가 되기 전에 지금과 같이 조금 안 좋은 모습, 이때는 롱을 잡을 필요는 전혀 없고 지금 자리에서 숏을 잡기에도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PPI가 발표가 되고부터 적극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어제 CPI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굉장히 숏을 잡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까지 이 고점을 못 높인 상황에서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숏을 잡고 싶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CPI 발표에서는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그냥 급반전되는 모습이 한순간에도 나올 수도 있고 굳이 애매한 시간대에 이렇게 매매를 할 바에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번 수익 내고 나서 그 뒤로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64.4K인데요. 자, 여기 딱 보이실 거예요. 이 흰색 점선. 자, 이게 볼륨 TPO라고 해가지고 제가 트레이딩뷰 지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어디서 형성이 많이 되고 거래가 많이 됐는지, 자, 이 노란색 그리고 이 주황색 점선이 POC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거래가 많이 됐던 그 가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거래량들은 특정 시간에 거래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밸류 에어리어 로우 가격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받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10시 반쯤에 딱 보고 나서 타점을 잡고 이 위에 있는 POC 가격까지만 딱 먹었습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내려왔죠. 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우리가 손실 볼 확률이 높은 자리, 시간대에서는 굳이 매매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이렇게 해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굳이 애매하고 좀 리스크가 큰 시간대에 굳이 매매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딱 기준이 들어서고 안전한 자리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나마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에서 굳이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타점들만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무조건 맞추려는 것보다 기준에 맞게만 매매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관점들하고 이 타점들하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혼자서 고민 좀 그만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뭐 여기서 지표도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표 받아보실 분들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독이 안 돼 있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서 뭐 댓글로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뭐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시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무지성으로 지금 자리에서 롱을 안 잡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1시간 봉을 보게 되면 더욱더 명확하죠. 아까 4시간 봉상에서 봤던 이 상승 추세선에서 단기적으로 저항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지금은 막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FBG도 중요합니다. 자, 현재 이 FBG는 이 양봉으로 인해서 사라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 음봉으로 인해서 다시 이 FBG가 또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정리됐던 FBG는 여기서 흡수는 되긴 했지만 위에는 단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매물 구간들이 다시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자리들은 세력들이 급하게 가격을 내리게 되면서 만들어진 빈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만 태운다면 급하게 또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양봉을 좀 만들려고 좀 시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넘기 전에 이 FBG의 중단부, 자, 이게 63.8K 수준이게 됩니다. 이 구간을 정말 빠르게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우리가 이게 상승 가닥을 잡을 수 있겠구나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굳이 숏을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반대로 PPI에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추세선에서 막히면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밀렸던 이 흐름의 반대로 갈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가장 경계하는 가격은 63.57K입니다. 현재 주봉이 이 가격에서 싸우고 있죠. 자, 63.57K는 이때 반등으로 인해서 한 번도 주봉상으로 이탈하지 않았던 그런 가격입니다. 결국 63.57K 그 위에서 마감을 해야 저도 상승 기조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 주봉이 뭐 PPI가 발표된 오늘 말고 월요일까지 이 주봉이 정말 63.57K 이 위에서 마감을 못한다면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에 단순히 PPI 변동성이 아니라 중기 상승 구조도 조금 망가졌다, 이렇게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할 필요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하지만 아직 주봉 마감까지는 시간이 남아져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하락을 확정짓기보다는 이번 주 안에 다시 받아주면서 올라탈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월봉에서도 우리가 좀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CPI가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이 PPI가 발표가 되기 전에 CPI가 발표가 됐고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상황에서 정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말 악재가 아닌 이상에는 버틸 가능성을 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이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이 부근도 그냥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2021년이 불장에 마주쳤던 구간,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 윗꼬리가 달린 이런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뒤로 2024년에 ETF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한번 고점을 뚫고 나서 비비기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태우기 시작했던 상승 가닥을 크게 보여줬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 속에서도 이 구간 밑으로 빠지면 사람들이 오히려 매수의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물론 주봉상으로 63.7K, 63.5K 이런 것을 보면 됩니다. 근데 월봉상으로 정말 이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63.32K 이 밑에서 계속해서 주봉상, 일봉상으로 밑에서 받쳐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 밑으로 빠진다면 그런데 매수세가 달라붙는다면 우리는 월봉상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이 밑에서까지는 우리가 롱을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월봉 마감이 아직은 크게 남았죠. 오늘 13일입니다. 8월 마감까지 17일 그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정말 버틸지 올라태울지 그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가격이 월봉상으로 63.3K가 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적극적으로 롱배팅을 할 겁니다. 또는 제가 보는 기준 밖으로 벗어난다면 숏배팅을 볼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밑에서는 롱을 잡을 자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터지기 직전인 현재 시점에서 굳이 지금 자리에서 잡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결국에 타점이 오면 또다시 이 정도의 수익도 방망이 짧게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정말 관점이 들어섰을 때 제가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제가 무조건 상승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게 보면 하방이 더 좀 나올 만한 그런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게 PPI 발표 전에 선반영이라고 친다면 정말 올라갈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또다시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상황이 발생되고 고점도 못 뚫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는 하방을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 63.57K 지금도 공방이 치열하죠. 여기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을 못할 것인가 이 추세선을 못 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밑에서만 계속해서 유지가 돼버린다면 주봉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은 주봉 마감이 남긴 했지만 결국에 이 가격을 회복을 보여주면서 추세선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히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는 62K 이 중후반까지 62.4K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단기적으로 숏배팅 한번 하다가 스위칭을 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추세 자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무너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이 경제 지표 발표가 되기 전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움직였을 때 그때 매매를 해도 늦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지켜보시라. 물론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지표 발표가 되면서 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제가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 밑에까지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터디방에서 타점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댓글로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